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저 그 진행 그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저기 강원도의회 그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 업무 보고 받을 때 기사가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의회에서 부서 업무를 보고받고 예산 심의하다 보면은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또 그 핵심 주무관님들이 여기 다 와 계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민원인들이라든지 또 과 업무에 상당한 또 차질이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강원도의 기억은 제가 정확한 보도자료는 보면 되겠지만 팀장님 정도만 네,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굳이 안 계셔도 된다는 그때 그 강원도의 조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뭐 제가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한번 좀 제안을 해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선진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저도 음, 보도된 자료를 좀 보았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공백이 없도록 하시는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자리에 여러 또 주무관님들이 함께 오시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들을 일일이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먼저 세무과 진행을 오늘 상황에선 좀 하도록 하고요. 잠시 저희가 함께 위원님들과 좀 이 부분은 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정호 위원님,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세무과, 회계과, 속초항 물류사업소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불철주야 심내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선 세무행정 담당입니다. 박상완 부가평가 담당입니다. 진형택 세무조사 담당입니다. 김유인 징수 담당입니다. 최형범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김윤희 세수입 징수 담당입니다. 다음 우리 주무관은 세무행정팀의 김진일 주무관입니다. 부가평가팀의 박용구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의 서희영 주무관입니다. 징수팀의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의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당초 세입 예산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해 지방세가 18억 4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400만 원이며 세외 수입은 300만 원이 감소한 3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가 1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으로서 합계 19억 원이 증가한 48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가 금년도보다 8천만 원이 증가한 11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 관 항목으로 살펴보면 균등분이 4억 8천만 원, 그리고 재산분이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를 살펴보면 재산분이
73억 2,100만 원, 그리고 도시지역분이 37억 8,490만 원. 이는 도합 11억 1,59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 5,09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소유분이 53억, 그리고 주행분이 38억 2,200만 원, 도합 자동차세가 9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그 전년도보다 1억이 감소한 72억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그 담배의 그 올해의 세입 예상액을 참고를 해서 담배 소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억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9억이 증가한 1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보다 9,600만 원이 증가한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74페이지 징수교부금 세외 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는 우리 시에 위임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그에 대한 그 실비 보상적인 성격으로서 그 총 세입액의 100분의 3을 우리 세입으로 교부하게 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의 이자 수입을 그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으로서 그 이자의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100만 원이 감소한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이 취득세 등의 감소분을 보존해서 도에서 그 보존을 해주는 금액인데, 도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도에 배분을 해주고요. 이 취득세 연원은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주택에 대한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때 당시에 우리 주택에 대한 세율, 취득 세율이 40%에서 50%가 감소한 20%로 감소됨으로써 이 세액에 대한 보전분인데, 그에 따른 우리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징수교부금 같은 것도 시군에 감소가 되는 분을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은 8천만 원이 감소한 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100%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는 세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올해는 1억이 증가한 5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그 제도는 2005년도부터 우리가 원가 산정 방식의 과표를 정하는 방식에서 시가 산정 방식으로 바뀌면서 국가에서 50%를 보존하는 보조 지원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매칭 5,2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사업 예산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금년도보다 7,933만 4천 원이 감소한
4억 8,956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분야에서 1,552만 8천 원이 감소한 2억 9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목별로 살펴보면 그 사무관리비의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과 납부 고지서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운영비는 자체 유지 보수에 대한 그 유지 보수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48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성실 납세자에게 상품권 지급하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17만 4천 원이 증가한 6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 부가징수에서 일반 운영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1,8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부가에 필요한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통합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은 전국이 동일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256만 원이 증가한 4,7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 분야의 일반 운영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2,98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90만 2천 원이 감소한 97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금년도와 동일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서 번호판 영치 차량 구입비로 3,400만 원, 그리고 스마트 영치 시스템 316만 원, 그리고 차량 영치 시스템 업그레이드 2천만 원, 도합 5,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 조사로 인해서 국비와 시비 50% 매칭 사업 4,8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년도보다 320만 원이 증가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 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금년도와 동일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중에 일반 운영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금년도와 동일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 징수 포상금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는 2,218만 9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세외 수입 총괄에 있던 세목이 세외 수입 체납으로 넘어감으로써 금액의 차이가 증가한 걸로 나타날 뿐이지 실질적인 증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 총괄 관리로서 일반 운영비는 119만 원이 증가한 4,2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운영비로서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만 원이 증가한 2,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의 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 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로서 세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로서 기본 일반 운영비는 140만 원이 감소한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138만 원이 감소한 5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업무 추진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벌어들이는 이제 과인데 감액이 이번에 긴축을 많이 좀 하신 걸로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보이네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영순 위원장.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 나왔죠?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산 심의가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첫 질문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그 목표 금액이 그 제대로 잘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우리 그 세입 부분. 세입 분야는 네. 우리가 그 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러니까 어떤 세입에 대한 어떤 부실한 세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가다 계상하신 건 아니시고. 과소 계상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가다 계산을 하다 보면 회계 질서가 또 무너지고 그래서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2,956억이라는 돈은 세입이 들어온다. 예산액이 우리 그 세입의 구조를 살펴보면 보통 우리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주 세목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세외 수입은 올해는 395억을 산정을 했고요. 네, 그 맞습니다.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그 관리하는 세외 수입은 여기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세무과에 대해서 세출이 7,900만 원이 감소된 거는 긴축 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방세 징수나 이제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 우리 전체 보면은 세출 분야에서 감소액이 예, 예. 7,900만 원. 7,900여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네. 그 예산서에 일단 자산 취득이라든가 그런 사업비는 금년도의 예산서에는 있는데 그러한 자산 취득은 보통 일회성에 그치고 장기간 다시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예산서만으로서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살펴보니까 그 2018년도에 우리가 그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7,500만 원이 올해 금년도에
그 자산 취득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요원이 그 무기획 그러니까 공무직인가요?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그 예산 2,229만 원이 그 회계과로 이관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외 수입 총괄 관리로서 그 고속 봉합 일괄 처리 프린터기를 6,100만 원 올해 자산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 5,800만 원이 올해 그 세출 예산에 포함되었고요. 그와 반면에 올해 새로이 구입하는 그 번호판 그 차량 번호판 영치 그 차량 구입비가 그러니까 차량 구입이 3,400만 원, 그다음에 영치 시스템에 310만 원, 그리고 영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2천만 원에서 5,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가세 평가 조사가 이제 2,3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그거는 이제 네. 인건비로서 개별주택 조사요원이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회계과로 회계과로 이관이 된 이전을 겁니다. 하셨다. 예, 실질적으로 금액이 줄은 건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부서 간 이동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여기에 합당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프랜카드 홍보물이 저기 뭐야 현수막이죠. 네네. 그 각 부서마다 엄청나게 많이 하죠.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그 통합이 안 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그 각 부에서도 이제 그 집행하고 있는데 단가 계약은 체결하고 있나요? 프랜카드, 그러니까 그, 현수막, 예, 단가. 현수막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광고사에서 프랜카드를 제작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그 업체들한테 네. 그 고루고루 해서 안 보내서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프랜카드를 제작할 때에도 다른 그 광고사의 가격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우리 그 시청에서 일괄 뭐 그 단가 조정해 놓은 거 이런 거는 제시해 놓은 건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각 부서가 행사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쓰는 현수막이 이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 저희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지침이 그 있으면 그 왜냐하면 이게 뭐 지역인들을 다 이용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이제 가격대가. 그래서 혹시 이제 기름값처럼 이렇게 상품 개별 단가 그 해놓은 게 있는가 하고 예, 제가 회계과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무가가 단가. 아니고 회계과입니까? 예, 그럼 지출 제가 이건 회계과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를 하는지 제가 세무과에서 하는지 이게 좀 네, 궁금한 회계과. 사항입니다. 예. 예.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김명길 의원님. 네. 네, 먼저 유해정 위원장님 위원장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위원회 마지막까지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정성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018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감실에서 총괄 보고를 하셨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시작 전에 과장님께 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개발로 인해서 속초시의 세수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개발로 인해서 세수가 증대하는 게 속초시에 상당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존 재원이 그만큼 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입은 증가가 되지만 의존 재원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소신은 확고하십니까?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제가 6주짜리 교육을 갔을 때 네.
그 분야 재정학 분야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같이 교수님이랑 직접 설명을 하시고 토론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토론 때문에 저는 부분이시고요. 아,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보면 이런 개발로 인해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의 세금과 관련된 수익이 증대가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세수의 규모는 항상 그 추세상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재정 자립도라고 한다면은 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자체 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비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비율 자체는 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라든가 보통 교부세라든가 그런 금액이 더 늘어나서 자체 세입이 늘어나도 물론 자체 덩어리가 크니까 그 비율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어쨌든 지방 재정 자립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립도는 떨어진다고는 하나 이 개발로 인한 세수 증대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시죠. 그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실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점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게요. 담배 소비세가 지금 관련해서 1억 감소, 이 담배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 워낙 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에 의해서 담배 소비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더워서 아시다시피 올해 혹서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담배 소비세가 좀 예상액에 좀 못 미치는. 과장님, 추세입니다. 전자담배도 담배 소비세가 들어가 있죠. 전자담배도 지금 일반 담배처럼 부과가 가능한가요? 전자담배도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담배도요? 예, 똑같이 과세가 되나요? 같은 비율이. 같이. 그리고 지금 지방세가 증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 증가 요인은 아무래도 개발에 따른 그 건축물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그 보유하고 있는 재산 건물이나 부동산 토지 그리고 자동차인데 아무래도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서니까 우리 지방세의 세입은 느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산안 좀 심도 있게 잘 봤습니다. 네. 현장에서 본연이 질의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 근무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실 좀 나름 대민 업무보다는 좀 약간 좀 폐쇄적인 그 업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사실 많으신데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과장님께 좀 신경 써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도 그 나름 자꾸 이제 긴축 재정에 예산이 올라오시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시는 건 참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직원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지금 예산안이 아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서장으로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참작을 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영치 시스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32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예. 이 그 자동차 그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에 그 부착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기존에 우리 그 번호판 영치 차량이 2006년식으로서 아반떼가 한 1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불편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이번에 전기차로 해서 소형 SUV를 그 새로 교체 구입하면서 그 시스템 자체도 지금은 단방향 차가 가면서 한 방향만 찍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가면서 양쪽 방향 양방향으로 전부 체크가 크로스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체크가 된 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는 수기로 그 프로그램 지방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바로 그 우리 지방세 통합 프로그램에 그 기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차량 예, 차량의 단속 차량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스템이죠. 예, 예, 그러니까 스마트 영치 시스템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 영치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이게 같은 거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차에 예. 그 차에다 소요되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특수 업무 우리 세무과에서 특수 업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특수 업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 세정 업무 자체가 사실 그 우리 공무원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름대로의 본인의 어떤 가치라든가 자긍심을 느껴야 하는데 세정 업무는 아시다시피 그 어떤 재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세입 부서다 보니까 예. 그 납세자와의 그러한 관계에서 상당히 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기의 악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어떤 납세자 쪽에 납세 공무원 쪽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당 한 달에 8만 원씩 예. 그 세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지급하시는. 그렇죠. 예. 제가 본의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면서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 우리 전반적인 속초시의 세금과 관련된 이런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그 부분의 예산이잖아요, 이게. 네. 이런 예산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편성하실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사기를 드높이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제가 말씀과 연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정 경비니까요. 법정 경비고. 예, 예. 법정으로 그 금액을 정해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정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에 관한 네, 예산이라는 거죠. 예.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리 저 세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 그 속초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징수 업무는 물론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가 징수와 다양한 편익 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과 세밀한 지방세 정보 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험 향상을 위해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김명길 의원님의 그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좀 중복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그 분야만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번 당초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제가 여러 부서의 이제 예산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 예산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이제 250억 정도 늘어나서 9.26%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대부분의 부서 예산은 이제 증가된 추세고 세무과 예산은 오히려 한 7,9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 편성이 됐단 말이죠. 물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조금 이해는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에 그 자산 취득한 비용이 카톡에 대한 그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7,500만 원, 그리고 인건비가 그 아까 개별주택 가격 조사하는 인건비가 그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회계과로 이동한 2,200만 원, 그리고 세외 수입 총괄 그 고속 봉합 일괄 처리 그
그 프린터를 구입하는 게 6,1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입니다. 올해 자산 관련돼 취득한 게. 근데 그럼 2019년도에는 지금 계산된 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5,700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외 수입이 차세대 지방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인데 이것은 그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 그 지방 세외 수입 분야를 한 개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전국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그 예산이 2,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800만 원이 자산 취득 관련해서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8천만 원 이 차량하고 이 세외 수입 차세대 정보 시스템 합해서 8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 차액이 한 7,800만 원 정도가 돼서 자산 취득 관련한 비용이 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다 하셨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2018년도 당초 예산하고 2019년도 당초 예산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그 연구 개발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터기 구입한 거 자산 취득한 거 그게 이제 이번에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구입한 거 이제 이런 거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큰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요번에는 이제 연구 개발비 명목의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연구 개발비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이제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그 이제 작년과 같이 이제 요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는 또 있는지. 일단 올해 그 카톡을 통한 알림 서비스 그 구축 비용이 7,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시스템이 이제 완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이 시험 운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료를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해서 이게 자동으로 그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개인의 어떤 전화번호 같은 걸 전부 정비하고 앞으로도 그 민원을 받는 그런 전화번호 같은 거를 전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네, 과장님 저 감사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포상금 제도의 현실화, 또 그 제도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 효과를 위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예산이 이제 두 가지도 좀 나눠져서 이렇게 편성이 돼요.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세외 수입 징수 포상금이 700. 근데 이것도 이제 과거 연도와 거의 이제 일률적으로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직원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포상금 제도가? 포상금은 그 일단 운영은 그 3년 이상 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했을 때 그 공무원과 민간인, 그러니까 민간인은 주로 체납액을 징수가 안 하니까 탈루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 자료를 줬을 때 이제 나가는 그런 명목인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대부분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기관인 세무서는 그 포상금의 지급 기준 최고 한도액이 10억인데 우리는 1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직원의 그 김명일 의원님도 뭐 그런 진작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고마운데요.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과 그리고 재정에 대한 그 확보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질문도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포상금 제도라는 게 저도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채권 추심도 하는 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채권 추심하는 기관들은 포상금 제도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포상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상금 예산은 잘 쓰여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로사항은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어느 개인 하나 다 같이 노력했는데 어느 개인한테 또 주는 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도 않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예산을 뭐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한 5년 동안 어떻게 이제 포상금이 이제 나눠졌는지 좀 쓰여졌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자료를 보지 않아도 잘 안 쓰여졌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적극 좀 활용해서 보다 좀 그 동기부여라든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의원님의 그 생각과 같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적극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여쭤보는 게 지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1,000만 원이고 네, 세외 수입 포상금이 이제 700인데 이것도 비율이 좀 맞지 않는다. 차라리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좀 더 높이고 세외 수입이라 하면은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이자 수입, 지방 소비세 안분에 따른 기타 수입이 있고 지난 연도 수입 이렇게 있는데 포상금이 적용되는 건 지난 연도 수입밖에 없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적용되는 포상금, 세외 수입 포상금이. 근데 관리는 세외 수입 징수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해당이 되는 그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전 실과의 세외 수입을 관리하는 해당 실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세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가 우리가 한 2017년도에 3,520억 정도가 우리 전체 세입 예산인데 그 중에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176억 정도가 돼서 5%예요.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412억 정도 돼서 1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편성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액 포상금이 이제 1,000만 원, 세외 수입 포상금이 700인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예산 심의 끝나면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좀 여쭤보겠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 이 포상금 제도를 잘 활용하자. 예. 잘 활용하자는 취지니까 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중요한 거고 또 그다음에 포상금에 대한 배분 1,000만 원, 700 이렇게 전년도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향후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직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늘릴 부분 늘리고 줄일 부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좀 잘 갔으면 좋겠지 않나 싶습니다. 공감하고요. 다음번에는 꼭 좀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 마치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강정호 의원님께서 그 직원분들 이제 열심히 지금 징수하시느라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 포상금 지급의 액수라든가 방법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새로운 현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정호 의원님 혹시나 그 3개년도 포상금 지급 현황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이 예산은 세워져 있었지만 저희가 마다마다 이제 결산을 좀 봐야 되겠죠. 실제로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제대로 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자료 네, 이제 요청을 보통 이제 자료 요구를 하면은 그 네. 예산에 대한 이제 감액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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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죠. 좀 더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니까 자료는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1,000만 원과 700만 원이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게 아니다라는 이제 의견이신 거거든요. 근데 잘 집행되었는지 네, 그 상황 좀 3개년도만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간에 하나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169쪽에 보면 공유재산 이제 임대료로 해서 그 세입 예산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세무과 소속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안은 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회계과의 이후에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무상 임대도 있을 것이고 임대의 그 적절성 또 단체마다의 상황들이 각기 굉장히 다른지라 이건 회계과에 그럼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선익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죠. 네. 예, 가장 우리 세무과가 매년 보면은 징수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게 초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이게 그 목표액을 너무 낮춰서 그러니까 과대 계상이 아니라 과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글쎄, 일단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올해 예상되는 금액 그리고 작년에 들어온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세금들은 일단 세배 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한 3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다음 연도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은 예상 외의 세입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그 세입 예산 중에서 이제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 뭐 이제 여기는 뭐 전에 앞에서 의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목돼서 얘기라서 이제 질의하지 않고 그 앞에 167쪽 자료 보면은 이제 재산세 부분이 있어요. 재산세 부분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어떤 개발의 붐이 우리 시 재산세액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그 개발의 붐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냐고 얘기하신다면은 모르신다면은 그거는 실제로 들어왔던 세액이 그러니까 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준공을 하고 나서야 이제 재산세가 들어오는데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월 1일 전년도 6월 1일 전에 신축이 됐을 때 늘어난 세액을 비교해 보면 아는데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8억 8,7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예. 그 올해는 현재 뭐 재산세는 그 부과가 다 끝났으니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1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8억 정도의 그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녀 기간까지 하면은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앞으로도 계속 자연증 이게 지금 이제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발에 신청이 들어온 그런 것도 많잖아요. 아직까지 지금까지의 근데 그게 아직까지 준공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산세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준공이 되고 네. 된다면은 큰 폭으로 또 증가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KCC 하고 저기 저 위에 교동 시티 프레리움하고 두 개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 세입에 어느 정도 한 3억 정도는 더 늘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 우리 시 이제 그 뭐 세원 발굴을 위한 우리 그 부서의 어떤 시책은 그 뭐 포상금이라든가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다른 어떤 시책이 있나요? 그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성격은 제일 큰 게 포상금하고 아까 그 김명일 의원님 말씀하신 특정 업무 수행비가 사기를 양양시키는 그런 그 세출이고요. 세원 발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모든 세원 같은 거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그 체납액을 더 철저하게 그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리고 그 과세 자료를 현장을 항상 현장 위주의 어떤 그 세정을 함으로써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감면된 그 세액들이 정상적인 고유 업무에 쓰여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현장 위주에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세원도 발굴해야 되고 또 징수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징세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조기에 집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그 세무 행정이 얼마나 우리가 뭐 손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갈려진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게 징수가 늦어지면은 그 집행 전당 초기 단계에서 늦어지면은 이게 뭐 항상 주소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감소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뭐 징수하기 어려운 결국은 행정력이 그 징수하기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결국은 또 이게 결선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징수하는 데 있어서 신속한 그런 징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저기 신 의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올해 그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취득세 사망을 했을 때 취득 신고를 제때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그리고 이 일련의 행위들은 결국은 어떤 세정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그분들에게 납세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납세의 어떤 그 의식 자체도 향상시켜서 결국은 징세율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세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오프라인의 상황으로 살았는데 카카오톡 알림으로 아주 빠르게 좀 받아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마지막 방원우 의원님, 네, 질의 있으시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 세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와서 자진 납세하면 괜찮은데 받아야 되는 입장이 부서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이 거의 뭐 비슷한 이렇게 질의였었는데 다 빼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개발과 세수의 차이와 우리는 개발이 먼저냐 뭐 보존이냐 이런 차이를 다 떠나서라도 우리가 보통 교부세라는 거 있죠. 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세하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지면서 이렇게 난개발의 단어까지 나올 정도의 난개발이라고 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래도 세수입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속초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입장인데 교부세하고 지금 지방세 KCC하고 아까 시티플라디움인가 그거에 대한 그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1년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받는 재산세들이 거의 한 3억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교부세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재산세를 받아서 이득이 있는 것과의 그 지표 그 지수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우리 재정 규모를 보면은 2017년 올해는 어차피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 교부세가 1,198억 정도가 돼서 결국은 한 34%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뭐 보조금이야 이건 특정 어떤 사업에 쓰이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27%가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보통 교부세가 속한 그 항목이 지방 교부세인데 지방 교부세의 비중이 우리의 그 세액의 34%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11.7%에 불과하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배가 되죠. 한 3배 이상이 되니까요. 근데 이 지방 교부 이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그 기준 재정 수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인건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건데 그러한 수요액에 그 수입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지방 재정 수입액. 수입액은 우리 시에서 자체 세입을 받아들이는 지방세라든가 세외 수입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0.8을 해서 보통 교부세를 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우리가 자체 수입이 있다 그러면은 20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0.8의 비율을 좀 더 낮추자는 어떤 의견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보통 교부세가 그 산술적으로 본다면은 자체 세입 늘면은 보통 교부세가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줄어드는 지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거. 교부세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불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좀 좀 극단적인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두고 그냥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뭐 이거는 정확한 숫자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는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러한 불이익은 전전년도의 예. 기준이라 아직 그거를 이게 그리고 세수 자꾸 규모 자체가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죠. 근데 시민은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물이 올라가면 어차피 세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다. 자, 요번에도 우리가 지금 예산하는데도 지금 엄청난 지금 늘어나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개발을 하는 데서 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발을 통해서 세수는 늘어나니까요. 어쨌든 늘어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뜻이죠. 그 안에는 그렇죠. 그 어떤 새로운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내년쯤에는 그 지수 개수가 나올 수 있나요? 전전년도고 계속 그 건물을 신축하고 그러는 중이니까 아마 좀 한 더 오래 있어야지 그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행정부는 그 일단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줘야지. 나라에서 주는 교부세 자체가 자꾸 떨어지고 세 수입은 늘리려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파트 많이 지어야 속초도 세금이 많이 나와서 잘 살지 않겠느냐, 예산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평구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그 이렇게 지표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거래도 연차별로 해설해도 좀 지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목표를 자꾸 낮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년이 보면 업무 보거나 행정감사할 때도 보면 세수입이 자꾸 이렇게 목표액보다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예산 책정할 때에는 그 낮은 수준에 대해서 기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세수입은 항상 늘더라고요 보니까 책정이 낮아서 그 부분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높게 좀 책정을 해서 아니면 적정선을 책정을 해서 예산이 쫓아갈 수 있도록 전반기에 쫓아갈 수 있도록 후반기에 그냥 연말에 다 몰려서 한꺼번에 뭔가의 사업을 하지 말고 좀 전반기에 그 나라 시책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이 국민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1, 2월 달에 뭐 아니면 6개월 안에 뭐 한 70, 80% 예산을 소진해라 이런 정책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적정선보다 조금은 높게 잡아서 예산을 미리 좀 쓸 수 있게 연초에 좀 풀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해주고 저는 답변 좀 해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균형 집행과 연관된 그런 말씀 같은데요. 우리 세입이 그 어떤 세목별로 부과하는 그 월이 분산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을 그 월별로 분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조기에 전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 세수를 좀 더 그 실제 받아들이는 세입에 근접하게 책정을 해야지 너무 과소하게 책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네,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좀 추가 질문 겸 이게 답변을 좀 받을 상황인가는 모르겠지만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무행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명년에 우리 업무계획 수립하실 때 관계공무원께서 가장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신 게 세원 발굴 관련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세원 발굴은 아까도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체납액에 대한 그 세액을 철저하게 징수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누락된 어떤 세원을 현장을 다니면서 발굴하는 거 그리고 비과세 감면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네, 그까지만 하시고요. 예. 이제 현장 다니면서 이제 발굴하시는 세원 예.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끊는 건 아닙니다. 예, 궁금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개발이 이루어지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이제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방세 관련 우리 국세는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원이 상당히 편하게 잘 들어오는 편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세원 발굴을 할 때 현장에 이제 다니신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출 예산에 상당히 좀 중점을 두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 과정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세원과 관련돼서는 나름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세출과 관련돼서 일단 세출 편성과 관련돼서 일단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런 대단히 개발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근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조망권과 관련된 광고 홍보를 많이 하는 업체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 업체들이 이제 선전을 그렇게 대단히 광고를 하고 분양 가격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비고가의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건축업체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조망권이라든가 경관 우리 속초시 지자체 관리하는 그 공원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조망권으로 해서 짓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조경 학개론 그 내용 중에 차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경관을 빌려 쓴다는 의미에. 그 무슨 뜻인 제가 어떤 뜻으로 좀 질문하셨는지는 이제 제 발언이 이제 마무리쯤 되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상당한 고가의 아파트들을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에게 어떤 우리가 세원과 관련돼서 부과할 수 있는 차경세라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들은 개발을 하고 분양 일반 시민들이 됐든 거기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당히 고가의 그 금액을 받으면서도 일반 지금 지방세 외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망권이라는 자체는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의 그 시세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원가 산정 방식에서 이 과세시가 표준액을 네, 네. 그 원가 산정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전문 기관인 감정평가사가 그런 거를 그 가격을 실제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일정한 세율을 산정하니까 가격이 높아지면은 재산세는 올라가니까요.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고요. 네, 네. 그 이외에 세금 이외에 뭐 다른 세외 수입 방면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전 제안을 드리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 이제 이런 방법, 이런 현장에서 지금 대단히 건축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세원 발굴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지자체에서 세금을 들여서 공원 그리고 뭐 조망권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시민들은 불특정 다수들만 이용을 해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나 고정돼 있는 그런 그 조망과 관련돼서 고정돼 있는 쪽과 관련돼서는 사실 좀 특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세원 발굴을 좀 하실 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말씀은 좀 이해는 하겠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어려운 부분이 건 있더라도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아니, 꼭 이게 아니라도.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차경세 같은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새롭게 좀 도입이 되거나 필요성들이 지방자치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뭐 우리 시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도입할 수 있는가는 현 단위에서는 그렇겠지만 전반적인 의미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네, 강정호 의원님, 네.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세무과 마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어떠신가요? 네. 과장님 그 전년도 예산안하고 좀 다른 게 그 특급 매식비라는 게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 600만 원이 세워져 있던 부분이 이제 국비 300, 그다음에 12 300에서 특급 매식비라고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금량비는 똑같이 630 있고 특급 매식비는 없어졌단 말이죠. 이게 뭐 지장이 있는 건 아닌가요? 예, 이 자체가 처음에 그 2005년 그 개별주택 그 시가 산정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그 업무가 일시에 전환되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특급 매식은 말 그대로 야간에 그 근무를 하면서도 그 뭐 식사라든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 한 13년이 경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근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없어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 그 부분 됐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속초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가장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는 세무과 입장에서 봤을 땐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이제 대답하시기 곤란한 부분 또 꼭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을 계속 보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지표로 봤을 때는 요번 일반회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지방세 증가는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른 부분을 계속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겁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 어느 정도는 예. 분명히 자체 세입에서는 그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무과 진행이다 보니 그 세수 확보의 문제는 사실은 뭐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제 엮는 부분이라 저희 지역의 현안 문제인 개발이 그리고 또 환경 보전이 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 전체의 세수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답변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아마도 그 수고하시는데 이제 행정운영 경비가 전년에 비한 10% 정도 여러 부분으로 이제 긴축 내지는 삭감됐던 부분들에 혹시나 업무를 하시는데 좀 더 필요하시거나 직원들의 사기 양양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어떤 그 격려와 지원의 말씀들도 함께 있었던 세무과의 오늘 예산안 심의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세무과 심의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